여러분, 결과를 맹신하는 투자는 결국 계좌를 박살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의사결정의 과정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주식으로 세상의 이야기 바람돌이 채널의 메인 나레이터이자 20년차 실전 주식 투자자 헤지펀드 퀀트 PM입니다. 오늘 다룰 이번 자료 해설에서는 2026년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을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완벽히 해부해보겠습니다. 제 투자 철학 잘 아시죠? 투자는 절대 예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확률과 기대값의 게임이죠.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자본 보존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오늘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엣지를 찾을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현재 시장 상황을 사자성어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호지세입니다. 말그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호랑이 등 위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떨어지면 바로 잡아먹힐 것 같아서 덜덜 떨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AI 슈퍼사이클과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무작정 겁먹고 시장에서 도망치는 게 오히려 계좌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 호랑이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포라는 감정은 싹 버려야 합니다. 대신 냉정한 확률적 베팅과 기대값, 즉 expected value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밟아갈 단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번, 핵심 요약부터 시작해서 매크로 환경, 주식, 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여러분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계획 순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부터 명확하게 깔고 가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지탱할 딱 3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첫째,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합니다. 압도적인 이익 성장과 극단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베팅하는 거죠. 둘째,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인 미국 주식 핵심 비중은 굳건히 유지합니다. 마지막 셋째, 채권에서는 금리 방향성을 맞추려는 위험한 듀레이션 베팅을 피하고 안전하게 이자만 챙기는 캐리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섹션, 매크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 바로 구조적 강달러를 살펴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다행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치솟으면서 다들 야, 이것도 IMF 때처럼 유동성 위기 터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에 질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외환 위기가 달러가 말라버려서 생긴 무시무시한 유동성 위기였다면 지금은요, 우리 국민들이나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국내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생기는 구조적 원화 약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아예 이걸 시장의 상수로 인정해버리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강달러, 단기적으로 금리 조금 내린다고 확 꺾일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진화 과정을 한번 쫙 볼까요? 2010년대 쉐일 혁명 터지면서 미국이 기름을 안 사오니까 글로벌로 풀리던 달러가 확 줄었죠. 거기다 최근에는 칩스법이다, IRA다 하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전 세계 자본을 미국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관세 정책까지 더 빡빡해지면 글로벌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이 강력한 리쇼링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강달러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회로는 지금 당장 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높은 기대값, 하이 EV 영역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펀드 매니저 초년생 때 시장 방향성 한번 맞춰보겠다고 감으로 덤볐다가 계좌가 아주 크게 망가진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애니 듀크 스타일로 확률론적 사고에만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를 종합해보면 코스피의 연말 베이스 케이스, 즉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9,750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우려가 거치고 밸류에이션이 평균 수준만 회복해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죠. 하지만 우리는 내 돈을 지켜야 하는 리스크 관리자잖아요. 베어 케이스, 즉 최악의 상황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글로벌 AI 투자가 갑자기 얼어붙어 버린다면 6,000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확률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럼 9,750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실적 데이터 때문입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이 무려 81.6%입니다. 글로벌 평균이 고작 15% 남짓인데 이거 진짜 압도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건 뭐 테마주처럼 기대감으로 오른 가짜 숫자가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 진짜 리얼리티가 있는 이익 성장이란 뜻입니다. 이익의 질적인 측면도 볼까요? 코스피의 선행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 데이터를 보시면 21.8%까지 치솟습니다. 글로벌 평균인 18.4%를 가볍게 뛰어넘죠.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벌고 있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퀀트 투자자로서 가장 흥분되는 킬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EPS, ROE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의 선행 PER은 글로벌 증시 대비 무려 56.1%나 후려쳐진 채로 극단적으로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 비이성적인 저평가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이보다 더 기대값이 높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뭘 사야 하느냐? 지금 시장은 두 갈래로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반도체나 증권처럼 실제로 계좌에 돈이 꽂히는 걸 증명해내는 실적 기반 주도주가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건설, 자동차, 방산처럼 수주 터질 거다, 정책 좋아질 거다 하는 기대 기반 주도주입니다. 여러분, 내피 같은 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하죠. 테마나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당장 내일 실적 발표를 해도 자신 있는 철저한 실적 기반 업종에 베팅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섹션, 채권입니다. 자본 보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캐리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략에 앞서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가겠습니다. 채권에서 캐리는 그냥 그 채권을 들고만 있어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절대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반면에 듀레이션은 금리가 변할 때 내 채권 가격이 얼마나 출렁이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입니다. 솔직히 연준이 금리 언제 내릴지, 몇 번 내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금리 불확실성이 극심한 장에서 방향성 맞추겠다고 듀레이션 베팅하는 건 홀짝 게임 하겠다는 거랑 똑같이 위험한 짓입니다. 이미 올해 초에 금리 인하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피 보신 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채권 쪽 방어적인 플레이북은 아주 심플합니다. 연준과 기싸움하는 무모한 도박은 당장 멈추세요. 대신 지금 주는 높은 이자를 확실하게 챙겨 먹는 캐리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깔고 가는 하이힐드 채권이나 신흥국 채권 비중을 늘리시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이 덜한 국고채보다는 튼튼한 우량 크레딧물, 즉 회사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세팅해서 안전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행계획, 액셔너블 플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테이블이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기준위험 대비 최적화된 자산 배분 청사진입니다. 목표 변동성은 딱 9.2%로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세팅이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익 모멘텀이 터지고 있는 한국 주식의 21% 비중 확실하게 실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을 반영해서 인프라 자산의 11.9%를 배분해 포트폴리오의 성장 엔진을 두게 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크레딧 채권 7.5%로 따박따박 안전마진 챙기고 한국 국채 10%를 깔아서 꼬리 위험이 터질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공격과 방어가 완벽하게 밸런싱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내일 오를지,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지 그 결과는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와 확률에 기반해서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까? 변동성이라는 무서운 호랑이 등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오직 철저한 확률과 데이터 그리고 냉독한 리스크 관리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돌이 채널의 메인 나레이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